자,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 이제 그 머리말 부분이 끝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설명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이죠. 예, 5천만 원도 안 되는 적은 돈도 잘만 이용하면 부자가 된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돈을 가진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음, 이렇게 돼 있죠. 통상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퇴굴심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퇴굴심은 이제 그 후퇴할 때 퇴자죠. 그 비굴하다 할 때 그 굴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자기 비하적인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를 퇴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싸움이 붙으면 자기가 가장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정작 어떤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겁쟁이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누구나 나 잘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이 정말 다가서면 실전 상황에서 부딪히면 비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 같은 게 되겠어? 이런 이제 마음이죠. 적은 돈으로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큰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편견도 있어요. 주식은 작은 돈으로도 되는데 부동산은 큰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늘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경매 사이트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종류의 소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소심한 마음을 가진 자, 즉 선인성과의 원리상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소심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왕이면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적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 투자가 용이하고 큰 이익도 남기죠.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한테서 어떤 경매 실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요. 일단 적은 돈을 가진 입장에서 그 상태를 극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달해야 됩니까? 머리가 발달해야 됩니다. 머리. 그쵸?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적게 노력해도 되는 것이고 조바심도 잘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조바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인생에서 이것이 마지막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과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현 상태가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돈을 적게 가진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요, 경매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돈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래요. 더 노력 안 하고 더 연구 안 하고 이렇게 되더군요. 제가 단연간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말로 하자면요, 적은 돈은 적은 대로, 큰 돈은 큰 대로 각기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큰 구찌가 먹을 곳이 있고요, 작은 구찌가 먹을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벌들이 시장의 골목 상권을 침투해서 이렇게 침범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죠. 동네 슈퍼나 마트도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오면 붕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그죠? 일정 부분은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 사회를 전부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사는 어떤 자기의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를 많이 낳을 때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애를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둘을 어떻게 낳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애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다 자기가 먹을 그릇을 타고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건도요, 각자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 작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이렇게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태굴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생애 최초로 투자한 강북구 수유동 낙원빌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낙원빌라.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이 이제 안 잊혀지죠. 사실 낙원빌라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협회의 교육 관련 업무와 컨설팅 관련 업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모델을 만드는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수일수록 겨우 한두 개를 투자하면서 엄청난 애착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식이 10명 정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10명 있는 자식이 어디 가서 누구 하나 빠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3대 독자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애지중지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거를 많이 가져보지 않은 분들은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 바들바들 떨기도 하더군요. 저도 그것처럼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지금 이 물건은요, 수유동 물건은요, IMF 당시 제가 채처럼 샀던 거예요. 98년도에 샀은 겁니다. 진짜 IMF 때 엄청났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이 뭐 대폭락을 했었죠. 뭐 2008년도 이 상황은 IMF 때에 비하면은 폭락 수준에 잘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은 이제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깨졌다라고 나왔던 게 IMF 시절이죠. IMF 시절 때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 양산됐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직업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고시촌에서는요, 그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고시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합격생을 벽보에 붙였는데요. IMF를 겪으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생들도 벽보에 붙이더라고요. 상당히 어떤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저는 고시를 이제 그만뒀은 당시에는요, 백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메일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당시 저보다요, 100배, 1000배 나은 상황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빈털털이었죠. 뭐 호주머니에 100만 원은 커녕 100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을 이제 그만뒀으니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28인가 됐었으니까요. 지금도 저희 회사에 28을 훨씬 넘긴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저처럼 치열한 뭐가 없더군요. 직업을 이렇게 변환을 할 구상까지 하고 온 사람들도 보면 정작 그렇게 뭐 잠깐 와가지고 간 보고 그냥 또 지 적성이 안 맞으면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이 경매 직종입니다. 우선은 제가 늘 책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열정을 심어준 게 아니고요. 이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죽어도 여기를 파야 되는 상황이죠. 당시에 저보다도 훨씬 유리한 어떤 조건들, 돈도 더 많이 갖고 있고, 직업도 이리저리 몇 군데 옮겨본 사람들이면, 더더군다나 다른 직업의 어떤 몇 년 있다가 또 옮기고, 몇 년 있다가 또 옮기는, 이런 짓을 중지시킬 수 있고, 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다면, 경매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은, 이렇게 자영업 아니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자, 저는 이 당시 이제 상당히 가끔 이렇게 책들 보면은 얼마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1,600만 원을 이제 받아낸 게 다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주식을 이렇게 하시고 있었는데 주식에서 제가 빼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호가제로 운영할 때부터 경매를 낙찰받아서 재산을 증식시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미아리에 땅을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낙찰을 받았다가 1년 반 만에 1억 8천 가까이 보상받고 뭐 이런 류의 경험들이 많으셨죠. 당시에 이제 호가제라고 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얼마 이렇게 이제 입으로 부른다는 거죠. 호가가 부를 가짜고 부르짖을 호자죠. 그 다음에 가격할 때 가짜죠. 그래서 가격을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경매 시장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부터도 경매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돈도 많이 버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경매도 많이 했고 돈도 벌어봤는데 그럼 왜 계속 안 하게 됐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죠. 밥 먹듯이 경매만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경매 투자를 한번 하면 그 다음 몇 년간은 아예 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손을 대서 그 돈을 다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매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더군요. 돈이 벌리면 계속 그것만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받고 겪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다도 늘 밥 먹듯이 하세요 이런 말들을 쓴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1,600으로 대지 지분 이제 11평짜리를 샀었어요. 11평이죠.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크고 전세금으로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경매 이제 처음 뭣도 있고 그러지만은 뭐 핸드폰으로 뭐 그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냥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찾는 거죠. 그 집을 쭉쭉 걸어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번지를 체크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건물 라건빌라가 A동, B동 두 가지가 있었고요.
길가 도로에 닿아 있는 동쪽에가 주차 공간이 널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집은 A동, B동이 빌라가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대지 지분이 큰 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살아서 골랐던 것은요, 낙원 빌라의 지하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하에 대해서 꺼리죠. 뭐하러 지하를 사느냐.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013년이니까요. 98년이면 몇 년입니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요즘도 지하는 왜 사느냐 그러죠? 15년 전에도 지하는 별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지하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물 샌다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지하를 너무 좋아해서 지하를 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진 돈이 적었기 때문에 지하를 산 거죠. 간단합니다. 투자의 원칙은 뭡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거를 쓰면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부부가 생활을 할 때 벌어들인 돈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돈에 맞춰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거는 대출을 끼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용하시더라도 가진 돈이 적다면은 그 돈에 맞는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 물건을 쉽게 찾기 힘드시면 조금 더 열심히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런 게. 예.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살펴보십시오. 깊은 곳에 사는 고기나 얕은 곳에 사는 고기나 다 자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따로. 초식이나 육식동물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세계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은요, 돼지 집은 11평이었고, 건평이 14평 정도 됐었습니다. 포인트는 지분이 넓다. 처음부터 돼지 지분이 넓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감정가는 4천만 원이었네요. 최저가는 1,200만 원이었고요. 그쵸? 주변 부동산 업소를 방문해서 집을 알아보니까 그 사장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 빌라의 위층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도 이제 지상층인데도 이렇게 안 팔리거나 거래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집 무슨 4천 지하짜리가 4천까지 하겠냐, 누가 4천 주고 이 집 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상하게도 물론 초보자들은 제가 겪어본 초보자들은요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부동산 업자의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부터도 늘 지론이 뭐냐면 부자의 말을 믿지 마라입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이겁니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자 또는 현재 돈을 벌지 못한 자의 말을 들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업자의 말은 저는 참고용으로만 합니다. 잘 믿지 않죠. 중개가 전업인 사람이 매매나 투자에 그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이제 그 인식하는 세계에서 바라본 사실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물건을 살 때 사고 팔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전세가 3천 정도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꼬리말을 달기를 지하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입찰할 의욕이 안 나야 정상이죠. 그러나 저는 그냥 들러붙었습니다. 이거를요. 애초에 사서 시세 차익만 남기면 됐지. 당장 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투자 자금을 전세금으로 뽑을 수 있겠다 판단했고 대지 지분이 넓으니 미래에 언젠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결국은 이 추측이 맞게 되죠. 이게 맞다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5년 정도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있어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알게 되더군요.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일합시고 마구 예측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경매 투자자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라고 돼 있죠. 저에게도 어디 강의를 나가든가 또는 투자자들이 물어봅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시냐, 언제쯤 집을 사면 좋겠냐, 이율이 어쩌다던데 등등등. 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6월 달에는 또 다른 어떤 변화된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변하고 외부도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람들은 환경도 변하고 본인 스스로의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리스크가 있죠. 뭐 100% 맞을 거다라고 떠드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추측만 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예측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자이지 점쟁이가 아니라는 점 이거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업자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즉 최초 낙찰에 대한 기록들, 그 다음에 어떤 명도 과정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에서는 중요한 요소는요, 이 물건을 살기 위한 어떤 투자의 판단의 요건이 뭐였는가, 당장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그죠? 전세가 좀 셌다는 점, 지하고 물세니까 전세가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이 있을지, 지하가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 들어온다면 언제 들어올지, 언제 안 들어올지, 얼마 동안 안 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문이 나오면 사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법원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협회의 교육 커리큘럼은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저 또한 경매 교육을 해오면서 대학과 기업의 교수법을 벤치마킹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토요 알토란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무료입니다. 매월 최소 2회에서 3회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요 알토란 강의는 굵직한 경매 주제 이외에 사소하고 작은 것 같으면서도 경매 실무에서 매우 필요한 지식들로 기획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되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매번 달라지는 주제와 법원 경매의 틈새 강의란 점이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본 강의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60분간 진행합니다. 5주 코스 경매 초보 탈출은 경매를 배우고자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망설이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투자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과정 중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본 강의는 주로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80분간 진행합니다. 직방 권리분석 강의는 오랜 세월 동안 협회에서 진행해왔던 권리분석 강의를 대폭 바꾼 강의입니다. 가볍게 경매 원리를 배우고 실제 경매 물건을 가지고 권리분석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권리분석 강의료가 50만원에 육박하는 반면 2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실전 투자형 권리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쓸모없는 지식을 배척합니다. 법원 경매 최고의 과정은 명실상부한 협회 최고의 강의입니다. 도기안 협회장이 돈을 벌었던 그 방식 그대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경매 실무를 최우선시하며 경매 실무의 원리와 훈련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과정에서 배운 그대로 연습하기만 하면 반드시 고수의 길에 들어서고 말 겁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길만을 파고 왔습니다. 만일 경매 이론에만 집착했다면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민간 자격증인 공경매사 시험을 주관하고 실무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큰 목적을 두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협회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협회는 경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렴한 강의 수수료는 물론 경매 기초부터 실전 기법까지 다루며 팟캐스트에서 위켄TV에 이르기까지 변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법원 경매는 대한공경매사협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